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나변시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욕구이자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의 상황에서 실패의식, 좌절감에 빠져서 불행한 자신의 생활을 슬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겠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심각한 질문이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느끼고 즐겁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행복에 관한 정의를 잘 규정해 두면 돈이나 재산이 좀 여의치 못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행복하게 살려면 첫 번째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 그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의미치료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행복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즐기며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까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 무언가를 이루고 쫓아가기 위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충분치 않은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살아가며 행복해야 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전 인생에서 제일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자기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설정해 두라, 그겁니다. 게리 콜린스는 이 개념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타협할 수 없는 특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면서 온 마음과 시간, 에너지, 돈까지도 투자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목표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정해라 라는 거죠. 이것이 곧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고 인생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성취합니다. 정확한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례를 든다면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름다움, 본보기 되는 삶, 소통, 공동체, 창의성, 결단력, 근면, 성실, 가족 또는 용서, 겸손이라든지요. 또 유머나 인내, 평화, 순수함, 존중감, 또 자존, 안정성, 관용, 신뢰나 기쁨, 그리고 봉사나 보람 등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각자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설정해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치관이 건전하고 잘 정립된 사람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피곤하면서도 삶의 활력, 생기가 넘치면서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행복에 관한 정의를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나 나름대로의 정의를 나 스스로가 규정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즉, 나 자신만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마음속에 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때 바로 전에 그 앞에서 열거한 그런 삶의 의미와 가치들, 그런 것과 관련된 단어들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런 데서 두세 가지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분 자신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가치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해놓은 규정 안에서 그와 일치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스스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며 됐어, 참 보람된 삶이야, 이렇게 행복하다는 생각이나 기쁨을 느끼기로 자신과 약속을 해두는 것입니다. 이때 특히 행복의 정의를 규정할 때 가능한 한 많이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쉬운 정의들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접하는 일상적인 생활 반경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돈이 들지 않으면서 가장 흔하고 또 아주 평범한 정의들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그리고 쉽게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복의 정의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복의 정의들을 규정해 두는 데는 잘못된 행복의 정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잘못된 행복의 문제점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현 가능한 행복의 정의로 바꿔야 하겠죠. 자, 세 가지를 실려로 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잘못된 행복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내 은행에 현금 5억 원이 저축되어 있으면 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이미 행복의 정의를 규정한 셈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돈의 액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은행에 그러한 돈이 저축될 때까지 이 사람의 행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행복은 한참 멀리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내 사업이 앞으로 3년 안에 놀랍게 발전하고 성공한다면 난 더 이상 바랄 나위도 없어. 행복하고 춤을 추겠어.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충분 조건에 못 미치는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즐겁지 못하겠죠? 행복하지 못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문제는 또 뭘까요? 나의 행복이 너무 현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행복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불행을 선택하고 마는 셈이 되고 만다.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남들에게 보란듯이 출세하지 못하면 난 실패한 사람 될 거 말 거야. 그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 정의의 문제는 뭐가 될까요? 누가 그렇게 그때까지 출세하라고 했는가? 그겁니다. 누가 그때까지 꼭 성공해야 한다. 그런 정의를 누가 만들었냐? 그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느냐? 그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행복의 정의나 보장이 없는 행복을 정의한다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고 즐겁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만 있습니다. 결국 진정 자신의 whole life, 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기뻐 즐거워하며 보람된 인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인생에 별 의미도 없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조건, 또 거의 불가능한 아련한 그런 희망 조건을 달아놓고 행복을 묶어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가능성, 그리고 근거 없는 조건부에 따르는 행복의 정의를 달아놓게 되면 오히려 불행의 가능성만을 더 커지게 만드는 것뿐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을 선택하고 그 불행이란 감옥 안에 갇혀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한숨을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피곤해 지쳤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없을까요? 사실은 행복은 내 곁에 있고 바로 지금 눈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서 틈날 때마다 자신이 설정한 행복의 정의들을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행복의 정의들을 많이 규정해 놓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행복의 순간들을 느낄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